네, 기본적으로 콘솔 교육 영상이 나오기에 앞서서 오늘은 저희가 다루는 이 콘솔의 기종들과 이 특징들을 간단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요 약간은 거대해 보이는 요 친구는 EOS TI라는 제품으로 저희 ETC 콘솔 제품군 가운데서 가장 상위 기종이면서도 고해상도의 멀티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 20개의 마크로, 저기 가운데 보시면 하얀 게 보이시죠? 요 20개의 마크로 버튼 등 이 외부적인 하드웨어 키가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틸트 같은 이런 무빙의 값들을 조절할 수 있는 요 인코더가 외부에 옆으로 모니터 하나가 추가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종보다 조금 더 무빙이나 포트가 많은 라이트들을 사용할 때 좀 수월한 이 상위 기종의 콘솔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제품을 보시면은 아이온 XE 기종입니다. 이 아이온 XE 기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기종으로서 구형 아이온의 신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버전은 기존의 아이온보다도 무게는 훨씬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온 X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 페이더를 이용해서 아이온 XE 20 제품과 같이 페이더를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이온 XE 20 역시 추가적인 페이더 윙을 연결을 해서 페이더 수량을 늘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아이가 지오라는 콘솔인데요. EOS TY와 같이 상위 기종의 콘솔로서 2개의 터치 모니터와 10개의 페이더가 설치되어 있고요. EOS TY 같이 이렇게 유압식으로 이용해서 모니터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인코더 페이더의 그 모니터와 그리고 마크로 수량이 좀 적은 거,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쌍둥이 제품 GOS5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컴팩트한 모델로서 모니터가 하나고, 그리고 페이더가 5개, 옆에 서브 페이더가 5개, 이렇게 컴팩트 버전으로 나온 투어용 혹은 이동용 콘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콘솔의 페이스 판넬을 봐가면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왼쪽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요 길쭉한 페이더 2개가 있고 위아래로 네모, 세모, 마스터가 있는 이 아이가 마스터 Q 페이더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요 동그라미 이 구역이 이제 Q를 컨트롤하는 마스터 페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왼쪽은 이제 메인 Q의 인타임과 아웃타임을 수동으로 컨트롤할 때는 내려서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올려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아웃타임을 수동으로 컨트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페이더고, 기본적으로는 2개 다 올라가 있는 게 정상적으로 Q를 진행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Q 페이더는 2개 다 올려놓으시고, 여기 보이시는 요 세모난 버튼, 어디서 많이 본 버튼이죠. 네, 음악 CD를 틀거나 했을 때 재생 버튼이랑 유사한데요. 맞습니다. 일종의 재생 버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고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플레이 버튼 혹은 고 버튼이라고 하는데, Q를 고 시킨다 해서 보통 고 버튼이라고 많이 명칭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 버튼은 말 그대로 저희가 Q를 짜고 그 Q를 진행시킬 때 이 버튼을 누르면 그 Q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한 Q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Q를 진행시킬 때 또 세모를 누르면 Q가 진행되고, 이렇게 Q를 플레이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네모난 아이, 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버튼 같죠? 네, 맞습니다. 음악 CD와 같이 이 아이는 정지 기능을 하는 버튼인데요. 보통 음악 CD 같은 경우는 정지 버튼과 백으로 돌아가는 이전 트랙 버튼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버튼 하나가 스탑의 기능과 백의 기능을 모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Q가 진행 중에 이 네모 버튼을 누르면 일시 정지 기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네모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바로 전 Q로 돌아가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Q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 네모를 눌러도 바로 이전 Q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진행되는 속도는 설정해서 Q 속도로도 설정이 가능하시고 아니면 지정하는 속도로도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셋업 설정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마스터 버튼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마스터 큐 페이더에 마스터로서 어떤 큐 리스트를 올려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큐 리스트 1번을 이 마스터에다 물린다 했을 때 큐 리스트 1번을 이 마스터 버튼을 눌러주면 큐 리스트 1번이 이 마스터 페이더 큐 페이더의 마스터가 되는 거죠. 이 큐마스터 페이더 옆쪽을 보시면 뭐 릴리즈 오프 스프레드 고투 큐제로 뭐 스탑 이펙트 이런 키들이 하얀색으로 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플레이백 컨트롤스라고 해서 플레이백과 관련된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 즉 뭐 큐를 제로로 해서 나간다 아니면 큐를 오프해서 턴다 뭐 그 큐가 진행되고 있는 이펙트를 멈춘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 기능들은 나중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메인 버튼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보이시는 요 번호키, 요 번호키 가운데에 보이시는 요 번호키들이 넘버 키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채널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조도의 퍼센테지를 몇 퍼센트를 할지 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숫자 키와 그리고 여기 왼쪽 하단을 보시면 클리어 키가 있는데요. 이 클리어 키는 말 그대로 클리어하는 키인데 제가 뭐 진행하는 라이트를 취소한다 뭐 이런 용도의 클리어라기보다는 저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커맨드 라인이라고 일종의 채팅창처럼 제가 입력하는 값이 들어가는 이 창이 있습니다. 이 창에 언어들, 제가 쓰는 타입들을 취소할 때 실수로 뭐 5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6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6번이 타입된 거를 지웠을 때 클리어 버튼을 이용하면 지울 수 있는 이렇게 커맨드 창을 수정하는 클리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에 플러스, 스루, 마이너스 보이시죠? 이것들은 복수의 조명기를 선택하거나 복수의 조명기에서 단수의 조명기를 뺄 때 예를 들면 1번과 3번과 5번의 조명기를 선택할 때 1 플러스 3 플러스 5 이렇게 그룹핑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복수의 조명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마이너스 5 해서 그 5번의 조명기만 빼고 뭐 선택을 할 때 혹은 1번부터 연속된 뭐 5까지 뭐 1에서 5까지의 조명기를 모두 선택할 때 1수로 5 이렇게 단체로 복수로 선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성 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이제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은 타겟 키, 말 그대로 타겟을 지정할 때 주로 쓰이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조명기를 선택해서 조도를 넣고 이 대상을 뭐 서브에 입력하거나 뭐 큐에 입력하려면 저장을 해야겠죠. 그럴 때 쓰이는 레코드 버튼이라든가 이미 저장한 값에서 일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거를 업데이트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 버튼 그리고 이 Shift 버튼 같은 경우는 정말 다용도로 사용되는데요. 뭐 클리어 할 때 뭐 전체를 한 번에 클리어 할 때라든가 아니면 빠른 저장 말 그대로 퀵 세이브를 할 때 Shift 업데이트를 통해서 빠른 저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기능으로 사용되는 멀티키가 이 Shift 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4개의 팔레트가 있을 겁니다. 인텐시티 팔레트, 포커스 팔레트, 컬러 팔레트, 빔 팔레트. 이것들은 말 그대로 팔레트, 저희가 미술을 할 때 쓰는 팔레트처럼 원하는 조도를 저장을 해 놓는다든가 원하는 포커싱을 저장을 해 놓는다든가 색깔을 저장해 놓든가 이렇게 최종적인 메모리를 위해서 임시로 팔레트에 물감을 짜 놓듯 저장을 하거나 불러올 수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프리셋 서브 그룹, 말 그대로 저장하는 저장 공간인데 프리셋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구성을 저장할 때 주로 많이 쓰이고 서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곧 사용하실 페이더에 서브를 매칭시켜서 결국 페이더를 올려서 저희 저장한 값을 컨트롤하는 건데
그거를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 사용하는 타겟인 서브. 값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조명기 자체를 그냥 하나의 그룹을 짜서 저희가 뭐 지정을 하거나 선택을 해서 거기에 값을 넣을 때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룹핑을 하는 버튼이 여기 보이시는 이 그룹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타겟킷 제일 하부 보시면 딜레이와 타임이 있는데요. 이 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큐를 저장하거나 할 때 그 큐에 대한 시간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그 큐에 딜레이를 넣거나 혹은 팔로우로 해서 다음 큐로 묶거나 이렇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키고요. 버튼을 몇 번 누르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시프트 버튼과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딜레이 버튼이 뭐 팔로우 기능을 하기도 하고 행 기능을 하기도 하고 타임 버튼이 뭐 인타임, 업타임,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타임, 부분에 대한 타임 버튼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다용도로 사용되는 시간에 관한 타겟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숫자 키보드 오른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채널 컨트롤 키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조명기를 선택을 해서 그것에 조도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그 조명기에게 일정한 값을 넣어주는 키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add, full, 뭐 out, 그리고 레벨,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요것들은 말 그대로 조도를 넣어줄 때 사용하는 뭐 add 버튼은 뭐 채널 5번에 50%를 넣겠다 했을 때 5번을 선택하고 add을 눌러주면 이 5번에 대해 몇 퍼센트를 넣을지를 지정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ull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00%. 그래서 뭐 add full enter에서 100%를 넣을 수도 있지만 full 두 번을 눌러서 바로 그냥 100%로 들어가게. 그리고 옆에 레벨 버튼은 설정해서 저희가 지정한 값. 예를 들면 자주 사용하는 퍼센트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50%를 많이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설정해서 레벨 값을 50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레벨을 누르시고 엔터를 하시거나 레벨을 두 번 눌러주시면 그 레벨 값이 퍼센트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플러스 퍼센트, 마이너스 퍼센트는 지정하시는 값,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뭐 10%를 설정해서 넣어주시면 나중에 뭐 5번을 50%로 넣었을 때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10%씩 추가가 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10%씩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마크 버튼과 홈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주로 무빙을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크 같은 경우는 무빙 라이트가 다음 큐에 뭐 미리 위치로 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마크 버튼을 이용을 하면 조명기가 꺼져 있는 동안 미리 그 다음 큐의 위치로 가 있게 만들어주는 키인데요. 오토마크를 걸 경우에는 이 버튼을 따로 누를 필요가 없으시고 만약에 마크를 일부러 끊어 주실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키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홈 버튼은 모든 조명기를 홈 값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홈이란 말 그대로 이 조명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 값, 예를 들면 무빙 같은 경우에 뭐 인텐시티 조도라든가 뭐 펜틸트 값이라든가 컬러 값이 있죠. 근데 그것들의 기본 값이 항상 있고 조명기를 컨트롤을 하다가 이 홈 버튼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펜틸트는 항상 수직 바닥으로 기본 값으로, 그리고 컬러 값 역시 뭐 기본 갖고 있는 홈 값, 뭐 RGB가 풀이라면 RGB가 풀로, 그리고 조도는 풀 값으로 모든 것을 홈으로 되돌리는 버튼이 이 홈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홈 바로 위에 이 스네크 버튼이 있는데요. 스니크라고 하죠. 이 스니크 버튼 같은 경우는 일종의 릴리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뉴얼로 말 그대로 수동으로 저희가 그 수치 값을 조절을 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수동으로 조절한 값을 다시 취소를 하겠다. 그러면 클리어를 눌렀을 때는 그냥 조명기가 선택이 취소되는 거고, 스니크 엔터를 눌렀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수동으로 넣어준 값이 다 털리는 릴리즈 되는 그런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래시 버튼은 다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패치에서는 포트를 지정해 주는 버튼으로 사용이 되시고, 뭐 큐를 저장할 때는 큐 리스트를 지정해 줄 때 뭐든지 슬래시 앞에가 포트, 슬래시 앞에가
큐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대분류를 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는 말 그대로 제가 치는 명령어의 마무리 단계죠. 컴퓨터에서 엔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는 트레이스와 큐올리 트래킹 써 있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큐의 메모리하는 방식이 트래킹하는 방식과 큐올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큐가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저장이 되는 큐올리 방식이 있고 트래킹이라고 해서 각각의 큐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마치 밧줄로 그 전체 구성을 묶듯이 큰 툴로 큐들을 묶어내서 큐 1번을 수정을 했을 때 그 수정된 값이 그 소분류인 리스트들과 일치되어서 나머지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트래킹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실 때 쓰시는 키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첫 큐가 아닌 중간 큐에서 제가 큐를 수정을 해도 그 맨 앞에 큐부터 수정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큐올리 트래킹 써 있는 이 버튼은 큐올리로 메모리를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트래킹 기능으로 이 큐를 트래킹으로 메모리 하겠다라는 기능으로 쓰이는 거고, 반대로 트래킹 모드일 때 이 큐올리 버튼을 누르면 이 큐만큼은 이 큐만큼은 큐올리로 저장을 하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야기하면 되게 복잡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끝에 오른쪽 보시면 셀렉트 키들이 있는데요. 이 셀렉트 키는 말 그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야기하자면 셀렉트 레스트, 말 그대로 바로 이전에 제가 선택했던 거를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5번을 선택했다가 제가 클리어를 쳐도 셀렉트 라스트를 누르면 제가 이전에 선택했던 5번이 선택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바로 아래 이 셀렉트 매뉴얼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선택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뭐 1번과 5번과 10번을 조명기를 선택을 해서 뭐 조도를 넣어놓고 컬러 값을 넣어놨어요. 그랬는데 선택을 취소해놨고 다시 셀렉트 매뉴얼을 누르면 수동으로 저장된 값이 있는 큐로 저장되거나 서브로 저장된 게 아닌 빨간색 표시로 수동으로 뭔가 수정된 값이 들어가 있는 조명기들을 모두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Select Active라는 버튼, 이 버튼을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건데요. Select Active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모든 조명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1번과 3번과 5번을 수동으로 켜놓고 그 다음에 뭐 서브에 저장된 값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큐를 진행을 시켰다 했을 때 Select Active를 누르면 서브로 올라간 조명기, 그 다음 큐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조명기, 그리고 제가 수동으로 조절한 모든 조명기, 이렇게 모든 활성화되어 있는 모든 조명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Last와 Next가 있는데요. 이전과 이후인데요.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1번부터 10번까지 조명기를 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번만 선택을 했다. 그 상태에서 Next 버튼을 누르면 1번의 다음 조명기인 2번이 선택이 되고요. Last를 누르면 다시 1번이 선택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큐리스트의 큐도 Last와 Next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큐 10번에 있다 치면 Last를 이용해서 이전 큐 리스트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 리스트를 업다운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Go back을 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선택을 하기 전에 뭐 큐를 수정한다든가 타임을 수정한다든가 했을 때, 아니면 블라인드 모드에서 각각의 큐 리스트의 값들을 수정을 할 때 그 창상에서 선택한 것에 이전 것, 이후 것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제일 오른쪽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지금 여기 표시한 디스플레이 버튼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버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표시한 것처럼 요 디스플레이 버튼과 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키는 매우 밀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설정 값이나 뭐 저장된 값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브라우저 키를 열리게 해주고,
닫게 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디스플레이 키와 함께 요 페이지 업 앤 다운 요 버튼을 이용해서 그 브라우저 상에서 마우스 대신에, 물론 마우스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키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폴더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한다든가 불러온다 할 수 있는 키인 거고요. 이 버튼 페이지 업 다운 버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브라우저 상에서 내비게이션 키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큐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채널 리스트의 페이지를 업 앤 다운 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하얀색 6개의 아이들, 이것들은 나중에 다 이야기하자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창을 여는 구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구성들을 이 탭을 통해서 각각의 탭들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버튼, 뭐 탭을 누른 채로 번호를 눌러서 원하는 탭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플렉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구성을 바꿔주는, 그래서 뭐 채널 라이브 테이블 같은 경우는 뭐 선택된 채널로만 볼 건지, 아니면 뭐 패치된 채널을 볼 건지, 아니면은 뭐 매뉴얼로 된 채널, 쇼로 된 채널, 활성화된 채널로 볼 건지, 이렇게 제가 보는 시선을 어떻게, 구성을 어떻게 바꿀지를 선택하게 해주는 버튼이고, 이 키는 뭐 다이렉트 셀렉트에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볼지, 아니면은 저장 안 된 공간까지 다 볼지, 뭐 이런 식으로 다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타임 같은 경우는 큐에 저장된 개별 타임을 볼 수 있는 버튼, 포맷 같은 경우는 채널 리스트를 전체를 볼지, 아니면은 그 조도만 확인을 할지, 혹은 블라인드 모드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여는 기능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드, 말 그대로 확장을 할지, 확장해서 좀 더 볼지, 아니면 단축해서 볼지, 그 확장과 단축을 하는 기능이고, 데이터 버튼 경우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디테일한 값을 볼지 안 볼지, 그 다음에 뭐 컬러 팔레트가 저장되어 있는 값은 데이터 버튼을 누르면 이 컬러 팔레트의 수치 값이 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상단에 인텐시티, 포커스, 컬러, 셔터, 이미지, 폼, 요것들이 보이시는데요. 요것들은 인코더, 매핑 혹은 소프트키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 6개가 그 각각의 인코더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통 이 창이 밑에 모니터 하단에 뜨게 되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면 인코더 디스플레이가 보이십니다. 네, 인코더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이 되면서 확장이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인코더 디스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돼서 정확하게 각각의 방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고, 인텐시티 버튼을 누르면 조도에 관한 거, 포커스 버튼을 누르면 펜 틸트, 그 다음에 컬러, 셔터, 셔터가 있는 기능의 무빙의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각각의 셔터를 조절할 수 있는 방, 이미지, 고보라든가 프리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 그리고 폼, 뭐 아이리스라든가 줌, 뭐 엣지, 각각의 무빙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인코더 디스플레이를 닫으면 다시 이 창이 닫히게 되고요. 그리고 요 6개의 키는 요 모어 소프트 키 버튼을 함께 누름에 따라서 소프트 키 버튼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요 소프트 키가 보이는데요. 요 모어 소프트 키 버튼을 누르면 보이시죠? 네, 소프트 키란 무엇이냐면 하드웨어적인 키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 키, 말 그대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키가 터치 모니터 상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어 소프트 키를 누른 거에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하단에 진한색, 하얀색이 지금 활성화된 키인 거고, 위에 어두운 그레이가 활성화되지 않은 키인데, 요 모어 소프트 키를 누르면 활성화가 바뀌죠. 네, 이렇게 해서 활성화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키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요 물리적인
모어 소프트 키와 보이시는 6개의 인코더 방, 그 방의 제일 왼쪽을 기준으로 소프트 키 1, 2, 3, 4, 5, 6 요 버튼이 저 화면상의 소프트 키와 동일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냥 누르시면 인텐시티, 뭐 컬러 이런 무빙 방해되는 거고, 모어 소프트 키를 누르신 채로 이 버튼들을 누르면 소프트 키 버튼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장 중요한 버튼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 모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명기를 켜고 끄고 조도를 넣고 수정하고 그 다음 큐를 진행하는 모든 상황은 라이브에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넣는 값들을 볼 수 있는 버튼인 거고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즉 실질적으로 무대상의 조명기는 조절되지 않으나 이 블라인드 모드로 들어가서 저희가 수치값을 조절을 해서 라이브로 돌아가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블라인드 상에서 수정된 값들이 수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블라인드 상태에서 큐를 수정한다든가 블라인드 상태에서 뭐 서브를 수정한다든가 하면 완료 후에 다시 라이브로 들어가서 그 수정된 큐나 서브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정이 되어 있고요. 뭐 서브에 대한 값을 바꾼다든가 뭐 큐에 대한 값을 바꾼다든가 혹은 패치로 들어간다 했을 때 이 콘솔은 자동으로 블라인드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난 뒤에는 라이브를 눌러주시면 다시 라이브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브와 블라인드 상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블라인드 상태에서 뭐 조명기를 킨다든가 하면 절대 실제로 조명기가 라이브 상태처럼 켜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명기를 켰는데 뭔가 반응이 없다 하시면 이 라이브와 블라인드 모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이 상부의 버튼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키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선은 중요한 키들부터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델리트 키, 말 그대로 지우는 키인데요. 큐를 지우거나 서브를 지우거나 뭐 저장한 값을 말 그대로 지우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고투 큐 버튼, 큐를 저희가 저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큐 페이더로 보통 일반적으로 큐를 진행을 하고 정지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100개의 큐를 메모리한 상태에서 나는 50번 큐로 바로 가고 싶다. 그렇게 되면 마스터 큐 페이더로 진행을 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 고투 큐 버튼을 이용해서 뭐 50번으로 간다 하면 고투 큐 50 엔터 하게 되면 바로 그 큐로 갈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언도 버튼, 컴퓨터로 치면 컨트롤 Z와 유사한데요. 제가 뭔가 작업 과정을 했는데 그 작업 과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취소를 하고 싶다. 내가 진행한 과정들을 취소하고 싶다 했을 때 언두를 누르게 되면 그 언두 버튼에 대한 창이 열리게 되고 그 창에는 제가 여태까지 진행한 작업 과정들이 뜹니다. 그리고 이 언두 버튼 위에 라벨, 말 그대로 라벨링을 하는 버튼인데요. 저희 이오스 계열의 콘솔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 라벨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브에 대한 라벨링, 큐에 대한 라벨링, 뭐 프리셋, 그룹, 뭐 팔레트에 대한 모든 라벨링이 가능을 해서 라벨링을 하게 되면 메모리 작업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왜냐면 눈으로 바로 이 서브는 뭔지, 뭐 이 큐는 뭐를 위한 큐인지, 이 팔레트는 어떤 컬러를 넣어놓은 팔레트인지, 뭐에 대한 팔레트인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라벨링 버튼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 외에 뭐 마크로라고 해서 포토샵에서 마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한 번에 버튼 하나만 눌러서 진행을 할 수 있게 쓰이고 있는 것처럼 이 버튼도 저희가 자주 하는 작업 진행 과정을 마크로로 묶어서 마크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그 진행 과정이 진행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버튼으로 쓸 수 있고요. 헬프는 말 그대로 뭐 이 키에 대한 기능을 모르겠다 뭐 이럴 때 헬프를 누르게 되면 각각의 키에 대한 설명들, 일종의 뭐 컴퓨터 도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un 같은 경우는 마크로를 배울 때 보통 레코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저장할 땐 레코드를 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마크로 같은 경우는 이 run을 이용해서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run 마크로 1번 엔터를 치게 되면 run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이 run을 배우는 동안에는 제가 누르는 버튼 모든 게 다 그 마크로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쿼리는 재밌게 말하자면 뭐 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음성 시리는 아니고 뭐 쿼리를 눌러서 뭐 is in 뭐 50 엔터를 치게 되면 현재 50%의 켜져 있는 조명기들을 모두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 투는 말 그대로 복사. EOS 같은 경우는 서브, 큐, 뭐 팔레트, 이펙트 모든 게 다 카피가 되고 그 다음에 붙여넣는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카피 투 버튼과 리콜 프롬 옆에 있는 버튼을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리콜 프롬 같은 경우는 카피와 유사하지만 카피 투는 A 카피 투 B라고 하면 A를 B에 복사하는 거고 A 리콜 프롬 B는 A에 대한 정보들을 리콜 프롬 B, B로부터 불러와서 즉 A가 B를 카피하게 되는 거죠. A 카피 투 B 하게 되면 사실은 B가 A를 카피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리콜 프롬과 카피는 조명기 하나에 대한 정보만 아니면 조명기의 컬러에 대한 정보만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메모리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버튼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하나의 조명기만 하이라이트로 풀값으로 스페셜하게 따로 보고 싶을 때 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럴 때 쓰시는 거고 팬 같은 경우는 무빙을 컨트롤할 때 무빙들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가운데를 기점으로 비대칭으로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포맷을 바꿔주고 조금 더 수월하게 포커싱을 하기 위한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bout은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About을 누르게 되면 콘솔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고 조명기를 선택해서 About을 누르면 조명기에 대한 정보, 뭐 채널에 대한 정보, 뭐 팔레트에 대한 정보 각각의 그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키가 Abou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패스, 컬러 패스에 관한 패스라든가 뭐 이펙트 키, 그리고 뭐 블록 키, 어설트 키, 그리고 파크와 캡처 키 등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 판넬 중에서 서브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이 페이스 판넬의 전면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서브에 대해서는 따로 서브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훑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브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이 페이스 판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훑어보았고 앞으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짤막짤막한 교육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장편을 보시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책 한 권을 미리 그냥 쭉 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다음 편부터 하나씩 필요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NC 라이트웨이의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